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대 김동석입니다. 주말 즐겁고 또 알차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추웠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날씨가 조금 풀린다고 하네요. 아침 출근길에는 상당히 추웠습니다만 낮부터 기온이 조금씩은 올라가면서 이번 주 내내 날씨가 조금씩은 풀린다고 하니까 조금 좀 온화한 그런 겨울 날씨를 이번 주에는 기대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그래도 추운 건 여전합니다.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 자,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DMB 채널 유원 그리고 KT 올레 IPTV와 LG U 플러스 TV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일부 주요 코너들부터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죠. 네, 메리츠증권증권 영동증의 강정원 부장과 함께 지난주 금요일 추천했던 미디어플렉스 장중 4% 이상이나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AS와 함께 오늘은 어떤 종목을 추천할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드코의 작전 타임에서는 오늘 과연 고수들은 어떤 비밀스러운 투자 비법을 가지고 대응을 할지 그 비법을 대공개하겠고요.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동양증권 골드센터 목동점의 고윤기 대리와 함께 1월 효과는 과연 어디까지 유효한가에 대한 분석과 그동안 소외됐던 경기 민감주의 진단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네, 이어서 업종 스캐닝입니다. 한 주의 시작 또 월요일장의 개장 흐름과 함께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살펴봅니다. 네, 먼저 메리츠 종금증권 영동지점에 계시는 강정원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금요일 추천하셨던 미디어플렉스 장중 4% 넘는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흐름이 아주 좋았는데요. 자세한 AS부터 부탁드리죠. 네, 미디어플렉스 제가 목표가 1,900원 제시해드렸고요. 역시 지난 2012년 아직 4분기 실적이 이번 주부터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4분기 실적까지 감안하면 일단 2,000원까지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다라고 좀 보시고 1,140원까지 상승했다가 밀리긴 했는데요. 제가 제시한 목표가 1,900원은 계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전략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1,900원 그대로 유지한 채 보유 전략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장 시초가 공략 종목은 어딘가요? 네,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는 한미반도체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는 그 반도체 초정밀 금형과 이 반도체 자동화 장비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지난 2005년도 7월 달에 상장됐습니다. 설립 이후에 반도체 제조용 초정밀 금형 및 장비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면서 국내외 유수의 반도체 소자 업체와 패키징 업체에 공급해오고 있고요. 최근에는 태양광 장비라든가 LED 장비, PCB 응용 장비, 레이저 응용 장비 이런 첨단 IT 산업용 장비도 개발, 생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사 포인트는 세 가지를 둘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FC 패키징 수요 증가와 프레시 본도 매출 성장을 들 수 있습니다. 타이완의 파운드리 반도체 스탁 생산 업체인 TSMC의 캐파 증대와 이 파운드리 캐파 확장이 엠코라든가 ASE, SPL 이런 관련 글로벌 후공정 업체들의 패키징 수요 증가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모바일 관련 AP, 베이스밴드 이런 수요 증가가 이 패키징 수요 중에서도 웨이퍼 레벨 패키징과 플래시 패키징 이런 수요 증가를 특징하는데요. 지난해 전 세계 후공정 업체들의 투자가 42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45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이 한미반도체가 이 플래시 패키징 관련 장비들 중에서 이 플래시 본도라는 장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플래시 본도는 반도체 칩의 표면 전극을 절연 기판 그리고 이 패키지 배수용 전극에 직접 접속하는 것을 말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업체는 유럽의 배시라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반도체가 최근 개발을 완료한 이 4세대 플래시 본도 장비의 경우에 정밀도와 이 생산성에서 이 경쟁사들의 장비보다 성능이 좀 월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또한 이런 플래시 본도에 대한 주요 칩 메이커와 이 패키징 업체들의 인증 절차가 완료되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매출 성장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줄 수 있는데요. 80년 설립된 이후에 한미반도체가 이 전 세계 250개 기업들과 고객 관계를 맺어오고 있습니다. 우수한 고객들의 주문 제작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 VSALI 선정 10대 반도체 장비 업체로 선정된 부분이 있고요. 반도체와 레이저, LED, 태양광 이런 다양한 분야의 후공정 장비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SMP 장비, 이 반도체의 절단 검사와 적재 장치를 얘기하는데 이 세계 시장 점유율은 70% 달하고 있습니다. 장비 업체들 중에서는
흔히 뛰어난 경쟁력과 기반 고객을 갖춘 전공적 장기업체들이 주목받기 마련입니다만 이 한미반도체는 화려한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대규모 투자의 수혜를 받는 기업도 아닙니다만 이런 그 매출액이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0년간 평균 영업이익률도 18%에 이르는 아주 우량한 회사입니다. 2002년 이후에 2005년 분기 영업이익률을 딱 한 번 적자를 기록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역시 이제 장비 업체들의 대부분 그 외주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이 한미반도체는 그 장비 제작에 있어서 이 주요 부품에 대한 그 내재화 비율, 자체 제작을 얘기하죠.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산이라든가 부채 비율 차입금이 전혀 또 없는 상황이고요. 유동 비율도 이게 40%고 부채 비율도 30%밖에 안 되는 이런 그 아주 우량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높은 배당률도 갖고 있어서 2012년도에는 주당 100원의 배당률을 기록했고 올해는 50% 주당 300원을 공시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런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더불어서 저평가 메리트를 줄 수 있는데요. 올해 실적은 특히 매출액 1,700억대, 영업이익은 350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20%, 영업이익은 25% 증가하면서 2012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올해상 EPS가 1,121원입니다. 현주가 PER 6.7배 수준인데 다은차 업종 평균 PER 10배를 적용하더라도 11,000원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으로 오늘 한미반도체를 추가 공략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미 반도체 목표가 손절가 등은 어떻게 잡을까요? 네, 역시 매수가는 시초가고요.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는 7,000원 하에서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한미 반도체 강정원 부장께서 월요일 처음으로 추천해드린 종목입니다. 관심 있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시각 8시 56분, 57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동시효과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쪽을 보겠습니다. 네, 현재 거래소 지금 상황 예상채가 같은 경우는 지금 보합권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0.04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퍼센트로는 0%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일단 그 종목들을 한번 봐보니까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예상채가에서 한 1.05% 정도 하락할 것으로 좀 출발되고 있고요. 대부분의 종목들 상승 출발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저렇게 하나만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일단은 보합권으로 좀 출발한다는 것이 오늘 장이 좀 특이점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업종들 보게 되면 그렇게 지금 장 초반에 폭등하는 코스피 지수에서는 지금 현재 폭등하는 그런 양상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폭락하는 종목들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반적으로 자금들이 좀 유입되는 현상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일단 지난주에 안 좋은 소식들 몇 가지도 나왔습니다. FED의 조기 양적 완화 종료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은 그 상승이 좀 이렇게 둔화되지 않겠냐 그런 의견들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그 삼성전자의 그 실적 추세를 실적이라든지 주가 추이를 빼놓고 보게 되면 그렇게 증시 상황은 지금 현재 나쁜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전반적으로 자금이 들어온다는 거 이 부분에 상당히 좀 오늘 장에서 긍정적인 점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이제 특이한 그 종목들을 한번 꼽아보게 되면요.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 1.39%대에 역시나 내수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이 특이점이고 그렇게 큰 특이점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총상위 1, 2위인 삼성전자, 현대차가 하락하고 있고요. 자, 코스닥 쪽은 김선윤 대표께서 살핍니다. 네, 코스닥 출발 상황이 그래도 코스피보다 굉장히 지금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500포인트 안착한 이후에 다시 한번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 530포인트까지의 돌파 가능성을 살펴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역시 일단 보합권이긴 하지만서도 최근 들어 상승폭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기관들의 매도 모습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CJ 오쇼핑과 GS 홈쇼핑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됩니다. 두 회사 거의 실적이 비슷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4분기 실적 역시 괜찮고 내년 시장 역시 열려있기 때문에 그 다망성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다음 관련해서는 지금 광고 효과가 1분기부터 다시 한번 살아날 가망성, 추가적인 매출 확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동시효과 상황 2% 이상 올라주고 있고요. 다음 CJ ENM입니다. 자, 요즘 최고의 게임들 애니팡 다음에 드래곤플라이트 다음에 다 함께 차차차란 게임이 또 한 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상승해주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서 대응을 하시면서 부사상 마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장이 막 열렸습니다. 오늘 1월 7일, 1월 들어서 둘째 주 첫 번째 월요일 오늘 장이 막 열렸는데요. 이거 오늘 거래소가 딱 0포인트 보합에서 시작합니다. 0.00 이런 경우도 좀 보기 쉽지 않은데 2011.94포인트로 시작을 했고요. 코스닥은 507.49로 2.65포인트가 상승한 채 출발을 했습니다. 자, 출발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쪽부터 이성규 팀장께서 봐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일단 보합권에서 좀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장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큰 변동폭이 없은 채 전체적인 자금들이 좀 이렇게 퍼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렇게 전반적인 상황은 좀 양호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0.66% 정도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약간은 좀 이렇게 주춤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지만 그렇게 상황은 나쁘지 않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체결가가 나오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일단 우려감들도 굉장히 많이 좀 존재하는 그런 경향들은 있었지만 그런 것들 대비해서는 역시나 시장에 있는 양적 완화로 인한 그런 유동성 자금이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여전히 좀 팽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체결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소폭 하락한 0.04% 정도 하락한 2011선에서 좀 출발한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상승 종목 수는 한 330 종목에 달하고 있고요. 하락 종목 수가 174 종목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승 종목 수가 상당히 많은데 상승 종목 수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은 일단 자금들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자금들이 여러 종목들로 퍼져가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적인 측면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를 보게 되면 일단 오늘장에서는 대형주들이 좀 하락하는 영향이 지수 자체를 좀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는 0.16% 하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중형주 같은 경우는 0.27% 상승세, 그리고 소형주는 0.15% 상승세로 좀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대형주들도 물론 하락으로 이끌어오고 있지만 종목 수들로 봤을 때는 상승 종목 수가 45종목에 달하고 있고 하락 종목 수는 38종목에 달하고 있는 만큼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한번 이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의약품 업종들이 0.75%대 상승세로 가장 높은 업종 대비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 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 수가 25종목에 달하고 있고 하락 종목 수는 불과 9종목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강한 상승세 나오고 있는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통신업이 0.58%대의 여실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철강 금속주들 굉장히 실적 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시기상조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일단 오늘 장에서는 0.38%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이어서 역시나 의료용미 업종들이 0.56%대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날이 많이 추워졌다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섬유의복 업종이 0.35%대의 역시나 상승세를 같이 동반해서 보여주고 있으면서 전반적인 업종들 대부분이 상승세로 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오늘 하락 업종들도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일단 전기전자 업종이 0.83%대의 하락세로 좀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영향이 역시나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부동산 취득세 연장이 불발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건설 업종들이 0.48%대의 여실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유통업종들 최근에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0.28%대의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역시나 부진을 좀 원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승세가 가팔랐던 이 증권 업종들이 오늘장에서는 0.06%대의 역시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특이점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잠깐 수급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에서는 개인들만 지금 현재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들이 47억 원의 순매수세, 그리고 외국인들이 36억 원의 순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가 8억 원의 순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신권 같은 경우가 오늘장에서 14억 원의 순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그나마 증시 자체를 좀 버티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많이 매수하는 업종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화학주들이 굉장히 대량으로 좀 초반부터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30억 원 정도의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다만 여기서는 개인들이 역시나 29억 원의 순매도세를 보이면서 외국인과 좀 반대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관들도 매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은 운수장비 업종에 5억 원 정도의 좀 순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외국인들이 33억 원의 순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개인들이 역시나 운수장비 업종에 대해서는 28억 원의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역시나 특이점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 프로그램 매수세에 대해서 역시 매수 차익 잔고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좀 공교롭게도 지금 프로그램 비차익 쪽에서
굉장히 매물들이 좀 장 초반부터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매도세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증시 자체의 뭐 상승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약간 장 초반 분위기로 봤을 때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라고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출발 상황 어떤지 김선윤 대표가 살핍니다. 네, 코스닥 출발 상황 동시효과 상황과 비슷한 움직임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고 꾸준하게 지금 상승폭을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은 상황이 지금 시작부터 해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나와주는 움직임이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종목을 분들로 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양호한 흐름이 추가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0.19% 정도 지금 빠져주고 있습니다. 일단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강하기 때문에 쉬어가는 움직임, 차트상으로도 한번 고점 부분에 지금 맞고 떨어지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CJ 홈쇼핑, GS 홈쇼핑은 역시나 특히 GS 홈쇼핑 같은 경우는 시고가 패턴 그리면서 지금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1% 이상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열려있는 시장 자체가 중국과 더불어서 꾸준하게 내년 매출까지 확대되는 그 추세이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SK 브로드밴드가 주가가 큰 폭이 하락한 이후에 다시 한번 단기적인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바로 기관들의 엄청난 매수세인데 외국인들이 일단 매도는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크게 크지 않아졌고 오히려 기관들이 매수세를 워낙 강하게 이끌어주면서 꾸준하게 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다는 거. 전고점 부근이 일단 5,080원입니다. 그래서 5,000원 돌파 여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5,000원대에는 한번 또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저도 이번에는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기관들이 워낙에 좀 많이 최근에 샀기 때문인데요. 그걸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의 특이 종목으로는 CJ ENM입니다. 자, 애니팡 시리즈 날아갔었고 아이디어 온라인 같은 경우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드래곤 플라이트 또 때문에 또 아이디어 온라인 또 큰 폭의 상승을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제가 주말 동안에 가만히 이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카카오톡으로 오는 문자들이 대부분의 게임, 특히 카카오톡 게임 관련해서는 뭐 다 함께 차차차란 게임이 굉장히 많이 카카오톡 메시지가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3회 애니팡이 되겠구나 한 느낌이 받았는데 확인해보면 별게 넷마블 게임이었고 역시나 CJ ENM 역시 주가가 오늘 7% 이상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 게임주들이 그 게임주를 역시나 갖고 있고 또 한 번에 대박 게임이라는 걸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상승이 꾸준하게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타 다른 게임 관련주들이 단기적으로 급등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조심있게 추격 매수는 좀 참가해 주시길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주목해야 될 종목 또 하나 포스코 ICT입니다. 자, 포스코 ICT 오늘 3% 이상 급등합니다. 주가 단기적인 고점 부근이었던 8,000원 초반대 완벽하게 뚫고 올라가 줍니다. 수급적으로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 기관과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매수를 줬는데요. 꾸준한 매수와 더불어서 이제 포스코의 추가적인 좀 매출 확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꾸준하게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9,000원까지 좀 보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고 전반적으로 코스닥 상황 괜찮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지금 지수를 이끄는 모습 굉장히 좋은 흐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다는 모습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국내 외환과 채권 시장 점검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환 시장의 현재 흐름과 오늘장 전망 들려주십시오. 네, 오늘 서울 외환 시장은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1원 60전이 하락한 1,062원에 개장했고요. 시간 현재 개장가보다 소폭 하락한 1,061원 2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달러 환율은 지난 주말 뉴욕 여교회 시장에서부터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발표된 미국의 12월 고용지표가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 보였고요. 서비스업 지수가 호조를 보이면서 뉴욕의 위험 자산과 위험 통화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달러원이 소폭이나마 하락 압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환율이 최근 하락세를 계속해서 지속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달러원에게 지속적으로 하락 재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일본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된 기대감으로 엔화가 약세를 지속하면서 엔원 환율이 하락세를 지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다른 요인들을 보게 되면 달러 원액의 하방 경직성을 제공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관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 요인은 미 국채 금리의 조정 가능성인데요. 달러 엔 환율은 미 국채 10년물과 높은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일본 국채 금리와의 차이를 벌일수록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급등한 미 국채 수익률의 조정이 예상되면서 단기적으로 엔화의 반등이 예상되고요. 이에 따른 N1의 차익 실현성 반등세가 달러 원액의 반등 요인
또는 최소한 하방 경제성을 제공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국내 요인으로는 당국의 개입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경계 심리가 달러 매도를 제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1,059원이 국내 수출 대기업들의 손익분기점인 만큼 환율 하락을 용인할 만큼 뚜렷한 대내외 호재가 발생하지 않는 한 당국이 1,060원을 강하게 방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만약 환율이 당분간 정체된 분위기를 이어갈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환차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는 점도 달러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해 볼 때 이번 주 1,060원과 1,066원 사이 거래 범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의 외환시장의 동향 점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한국별로 20일 이드코 대표와 오늘 작전타임 함께 또 진행해보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어떤 전략을 세우셨는지요? 네, 먼저 지수를 돌이켜보면 재정절벽 협상이 타결이 되면서 새해 첫날부터 지수가 2030선으로 급등을 했다가 지난 이틀간 피로감을 나타내면서 조정을 나왔던 한 주였습니다. 언제나 한 고비를 넘기면 또 한 고비가 오게 되는데요. 협상은 극적으로 타결이 됐지만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이라는 문제가 좀 남아있죠. 또 재정절벽 문제가 워낙 시장 포탄에 같은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 두세 달 동안 집중 부각이 됐지만 유로존 재정위기가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 구제금융과 스페인의 대규모 부채 만기 같은 굵직한 위험 요소들이 잠시 밀려나 있었던 것뿐이죠. 더구나 올해는 유로존 최대 경제 대국이라 할 수 있는 이탈리아와 독일 총선이 예정돼 있는데 이탈리아는 다음 달, 독일은 9월에서 10월 정도 사이가 되는데 우리가 작년에 그리스와 프랑스 총선에서 학습했듯이 경제 위기가 이미 왔거나 아니면 독일처럼 경제 규모가 큰 나라의 정치 이벤트는 증시에 상당히 불확실성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코스피 상단이 어느 정도 될지 섣불리 예측하기가 힘들지만 앞서 말씀드린 유로존 국가들의 문제가 증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이 좀 되기 때문에 관련 일정들 달력에 꼭 체크해 놓을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 증시로 넘어와도 보면 이제 실적 시즌입니다.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삼성전자가 최근에 우리를 실망시킨 적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논외대로 하겠고요. 문제는 그 외 나머지 기업들입니다. 지난해 말에 배당을 노리는 외국인들의 매수, 특히 프로그램 매수가 우리 시장에 엄청나게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자칫 실적 측면에 쇼크가 왔을 때 이 물량들이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베이시스를 봤을 때 대규모 청산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주의는 하셔야겠고요. 지수 조정과 더불어서 수급과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대형주들의 접근은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지난 시간에 코스피 1월 중순으로 올수록 코스피의 강도가 조정 강도가 좀 강해질 것으로 좀 예측을 했는데 그 포인트는 1950포인트까지 좀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 조정시 우리는 매수를 해야 할지 매도를 해야 할지 글로벌 정치 상황에 많이 영향을 받는 만큼 결과를 지켜보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은 좀 게임주를 들고 나왔습니다. 2012년 최대 히트 종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폭등이 나왔던 국내 최대 모바일 게임사죠. 컴투스입니다. 좋은 실적을 이어가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고 지난해 가을에 애니팡이라는 게임이 인기를 얻으면서 연초 저점 대비 300% 이상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추천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 당시 가격대가 2만 원이었는데 이 종목이 한 차례 정점을 찍고 주가가 내려왔는데도 현재 주가가 5만 원 정도니까 얼마나 힘이 대단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컴투스의 강점은 실적, 역시 실적으로 말하는 기업이라는 거겠죠. 전통적으로 게임 업종 경우에는 4분기가 성수기라고 할 수 있겠고 또 현재가 그 방학 시즌이다 보니까 게임을 찾는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시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타이니팡이라는 신작 게임을 선보였는데 구글과 애플의 동시 출시를 하면서 인기몰이에 좀 나섰고요. 올해만 약 40여 종의 게임을 새로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모멘텀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꼭 한 가지 짚고 나가야 할 것은 그동안 컴투스의 주가가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같은 규제에 우려하게 과도하게 좀 조정을 받은 측면이 있는데 컴투스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규제 도입에 대한 영향이 다른 게임주들에 비해서 제한적이라는 것 점까지 좀 파악해 보실 수 있겠고요. 일단 이 종목은 일봉, 주봉, 월봉 모두 상당히 양호한 모습입니다. 해서 일단 눌러줄 때마다 매수 포인트로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57,000원에서 8,000원 잡으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45,000원으로 잡으셔서 여유 있는 투자 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국밸류 21의 이드코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증권사의 시각을 전해드리는 여의도 리포트입니다. 각 증권사들 리포트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삼성증권에서는 아직은 소재와 산업재 섹터가 2% 부족하다 이런 리포트를 제시했습니다. 현대증권에서는 조정 압력은 제한적이며 움츠려야만 멀리 뛴다라는 제목의 리포트 내놨고요. SK증권은 4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예측 방법과 신영증권 역시 4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며 이익 성장률이 재차 하향됐다는 리포트 제시했습니다. 끝으로 오늘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동양증권 리포트인데요. 연초 효과가 과연 어디까지 유효할지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잠시 뒤 함께 분석합니다. 네, 먼저 삼성증권 리포트입니다. 아직은 2% 부족한 소재와 산업재라는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재정절벽 협상 이후 경기 민감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이라고 설명하며 하지만 IT를 제외하고 소재와 산업재에 대한 추가 상승은 아직 확신 갖기는 힘들다고 제시했습니다. 그 근거로 먼저 2012년을 기점으로 원자재 수요가 둔화되고 있어서 상품 가격의 대세 상승은 힘들다는 점을 꼽았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발 모멘텀이 여전히 약하다는 점, 세 번째로는 이번 주부터 시작될 4분기 실적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소재와 산업재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은 줄여야 하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접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네, 이어서 현대증권 리포트입니다. 조정 압력은 제한적이고 또 움츠려야만 멀리 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현대증권은 먼저 현 시점 지수대가 2050포인트 부근에서 매물벽에 가로막혀서 돌파는 어렵다며 당분간 숨고르기 조정 이후 차츰 추가 상승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긍정적 부분은 조정 압력은 제한적이며 방향성은 이미 위쪽으로 향하고 있다며 지수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내다봤고요. 현재는 수급과 실적, 경기 부분을 모두 점검해야 될 시점이며 특히 이번 주 삼성전자를 기점으로 시작될 어닝 시즌에 주목하자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던 삼성전자의 차익 매물 추계 가능성은 낮게 봤습니다. 반면 자동차의 부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특히 자동차 부진의 원인이었던 엔화 약세는 지속될 것이며 투심 위축 가능성도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현대증권은 소재와 산업재의 단기적인 경계 심리가 고조될 것으로 IT 부품 및 코스닥 낙폭 과대주에 관심 둘 것을 제시했습니다. 네, 이어서 SK증권입니다. 4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예측 방법에 대한 내용을 내놨습니다. 8일 삼성전자를 기점으로 시작될 4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근거로 최근 6주간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약 1.4% 하락했다고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두산, LS산전, 현대상선, 현대모비스, 골프존, CJ오쇼핑, GS홈쇼핑, 동아제약, NC소프트 등을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 기업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어에 덧붙여서 이들 기업의 주가를 주목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다음은 신영증권입니다. 실적 시즌이 다가오며 이익도 재차 하향되고 있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한 주간 이익이 상향 조정된 업종으로는 반도체, 통신, 제약, 방송 및 엔터테인먼트를, 반대로 하향 조정된 업종은 호텔, 레저, 항공, 가전, 화학 업종을 제시했습니다. 이익 상향 업종인 통신을 LTE 이익 성장세와 브랜드 가치 상승을 이익 상향의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탑픽 관심주로는 LG U+를 제시했습니다. 또 바카스의 슈퍼 판매 효과를 보인 제약 업종에 대해서는 동아제약을, 방송 엔터테인먼트 업종에서는 CJ E&M을 탑픽 종목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이어서 동양증권에서는 연초 효과가 과연 어디까지 유효할 것인가라는 제목을 리포트냈는데요. 동양증권 골드센터 목동점의 고윤기 대리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동양증권의 리포트 내용부터 소개해 주십시오. 네. 미국 재정절벽 협상이 소정의 성과를 거두면서 지난주 글로벌 증시는 전반적으로 안도넬리가 출연했습니다. 국내 증시 또한 2000선을 회복을 하면서 이러한 효과가 과연 어디까지 진행될지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면 경기방어 업종이 아닌 소재와 산업재 등 그동안 소외가 되었던 경기 민감 업종이 주목받기 시작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글로벌 그로스 리스크 라인이 재차 확장되고 있는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성장에 대한 기대가 개선이 되면서 연초 효과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펀더멘탈 회복과 관련해서는 JP모건의 12개월 제조 PMI 지표가 지난 5월 이후에 처음으로 확장 국면에 재진입했다는 점은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 주체들의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글로벌 경기 모멘텀이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재정 절벽의 타협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됐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지난해 말부터 재개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4분기 어닝시즌 돌입에 따른 국내 실적 전망, 그리고 옵션 만기일 전후의 차익 프로그램 청산 물량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양적 완화 정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맞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등의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인데요. 8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순이익이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한국 시장에서 MSCI 코리아 12개월 EPS의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등 4분기 어닝 시즌은 악재를 털어낼 기회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만기일인 10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보다 국내 기관 중심의 차익 프로그램 청산 물량이 출회될 전망인데요. 12월 만기 이후에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연말 배당을 겨냥해서 매수한 차익 프로그램 규모는 대략 9,60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30-40% 정도가 만기일에 매몰화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 2001년 이후에 총 12년 중에 10번의 경우가 1월 옵션 만기일 당일 차익 프로그램이 순매도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차익 거래 청산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11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인데요. 한국은행이 올해 통화정책 목표를 기존 물가 안정에서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쪽으로 선회했다는 점과 최근에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 등을 감안을 해본다면은 올해 1월과 2월 중에 한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주 증시는 4분기 기업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 그리고 옵션 만기일 프로그램 청산 물량 부담, 및 단기 조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지만 경기 및 이익 사이클이 확장 전환을 시도하고 있고 통화 완화 기조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연초 랠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증권 골드센터 목동점의 고윤기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시간 시황과 업종 또 종목까지 상세히 들여다보는 업종 스캐닝입니다. 먼저 이성규 팀장께서 IT 운수장비 정유화학 업종을 살핍니다. 네, 먼저 오늘장 IT 업종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IT 업종들을 역시나 주도를 하고 있죠. 오늘 삼성전자가 1.4%대 역시나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3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서 물론 IT주들을 특히나 삼성전자나 미국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인텔 같은 경우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서 혹은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경향들은 보이곤 합니다. 그만큼 이미 주가라는 자체가 말 그대로 그런 기대감들이 역시나 다 반영이 돼 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 삼성전자가 3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고 좀 주가가 최근에 단기적으로 부진한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것이 하락으로 전환하느냐 그런 것들을 놓고 볼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많이 우려가 되는 것은 삼성전자의 시장 지배력이 워낙에 넓은 상황이고 그만큼 성장성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런 성장성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미래 실적 부분들이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가파른 성장세는 주가에 가파른 성장세는 좀 보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 지금 삼성전자 지금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이전부터 보게 되면 굉장히 높은 폭으로 올라왔습니다. 특히나 지난해 같은 경우 2012년 여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보게 되면 거의 50% 넘는 상승세를 그렇게 보이고 있죠. 사실 반기 정도 만에 이 정도 성장한다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삼성전자가 이렇게 성장한다는 거 상당히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오늘 장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중압감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이제 보게 되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중저가폰, 중국의 그 중저가폰들이 이제 많이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DRAM 수요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또 증가를 하고 있고요. 모바일 램 쪽도 역시나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SK 하이닉스의 그 실적 자체에 개선이 될 거라는 기대감들로 올라가고 있지만 일단 고점 자체에서는 굉장히 상당히 많이 부딪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만큼 SK 하이닉스가 워낙 실적이 안 좋은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실적이 좋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저 고점을 뚫고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겠지만 실적이 역시나 예상보다 나오지 않게 된다면 사실상 그 최근에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27,000원대를 돌파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라는 점이 이 SK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IT주들 중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물론 이 삼성전자의 여파가 커서 그런지 IT 업종들이 동반 급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LG그룹 같은 경우는 올해 한 20조 원의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한다고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LG전자 또한 1.14%대에 동반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를 이어서 보게 되면 뭐 LG 디스플레이는 오히려 더 크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죠. 2.55%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 대부분의 그 삼성그룹주들, 우리가 LG그룹주들이 지금 동반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한 0.4%대 소폭이나마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방어를 해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강한 상승폭이 나오진 않고 있고요. 근데 이 IT 업종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프로그램에서 매도세가 추례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뭐 배당이라든지 그런 권리 자체를 이미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주죠. 이번 주 이제 11일에 옵션 만기일 때 그런 것들이 충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번 주부터 저렇게 프로그램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이번 달 옵션 만기일은 그동안의 매수자의 차익 정보와 쌓였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해 가야 되는 거고 사실 그 부분에서 중심이 되어 있던 게 바로 이제 IT 관련주들입니다. 특히나 이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그런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약간은 옵션 만기일까지 아니면 그 이후까지도 약간은 좀 경계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이렇게 IT주들이 이렇게 부진한 상황에서는 지수 자체는 굉장히 부진해질 수 있다라는 거 역시나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좀 약간은 부담스러운 시점에 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뒤에 이어서 운수장비 업종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현대차, 기아차뿐만 아니라 현대모비스까지 우리나라 자동차 업종들 굉장히 안 좋은 모습들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현대차의 뭐 차트라고 이렇게 차트인데요. 사실상 급락을 했습니다. 한 23만 원대에서 지금 20만 7천 원 오늘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 물론 환율 문제도 있긴 하지만 지금 최근에서는 그 이전에도 뭐 말씀을 드렸다시피 러시아 쪽에서 자인들 쪽만 받아들이다가 우엔들까지 개방한 그런 경향들이 있죠. 상대적으로 굉장히 싸고 환율 가치로도 싸고 기술력도 좋은 일본 차들이 그쪽에 좀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물론 시장 지배력이라는 자체는 아직까지 현대 기아차나 우리나라 자동차 업종들이 크게 잃은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그 자동차 부품 업체들도 만약에 그랬을 때는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 핵심 부품 소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일본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이죠. 그나마 최근에 급락 대비해서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나 그 이외의 부품주들이 소폭 반등하고 있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만 보시다시피 그렇게 반등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같은 이제 계열사라서 굉장히 급락을 했고 오른장에서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양봉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음봉을 보이면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고 물론 여기서 다시 기술적 반등을 보면서 지지선을 계속해서 유지는 할 수 있겠지만 원달러 환율이 사실상 저렇게 계속해서 떨어지게 됐을 때는 그런 부분들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 역시나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거. 재작년에 있었던 그 일본의 그 어떤 리콜 사태라든지 대지진 사태 이런 것들과 반대 그 경향들이 일어난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대지진이라는 거는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환율이 서로 역전돼 가고 있다는 것이 역시나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동차 업종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최근에는 단기적으로는 물론 지지선은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역시나 지지선은 다 이탈해버리고 내려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혹시나 이 부분이 바닥이 아닐까라고 매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상황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지금 자동차 업종들이 흘러가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조선업종들 또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조선업종들 같은 경우는 뭐 대외 악재로서 굉장히 많이 눌려 있었던 업종들인데 그동안은 일단 위기들이 해소된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가치 자체를 많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약 19만 원대에서 지금 오늘장에서는 한 23만 원대 20% 이상 좀 이렇게 상승한 모습인데요. 그만큼 위기에 대한 위험 자산에 대한 그 선호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동안에 과대납폭했었던 부분들이 올라왔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상승으로 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말 그대로 수주 자체가 그렇게 빨리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 유럽 위기 자체도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조선 중공업체들이 다른 활로를 좀 찾아가고 있다라는 거, 그런 점들 말씀드릴 수 있겠고,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삼성중공업, 뭐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우리나라 조선중공업체들 대부분이 재가치를 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공격적 배팅을 할 때는 역시나 이런 부분들 실적도 여러분들이 함께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조선중공업체들 좋아진다라고 얘기는 나온 거는 말 그대로 밸류에이션 매력 때문이었지 그런 것들이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없었다라고 여전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금 정유화학 업종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유화학 업종들 급락하고 있는데요. 양적 완화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국제 유가를 누르는 요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같은 경우는 그런 레포트가 나오고 있죠. 국제 유가가 그렇게 상승할 만한 여력은 없다. 대체 에너지라든지 경제 회복이 빠르지 않기 때문인데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게 되면서 지금 정유화학주들이 동반 크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SK이노베이션, GS 이런 것들이 2%대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은 역시나 같이 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김성윤 대표께서 철강기계 금융건설을 보겠습니다. 네, 일단 철강부터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일날 미국의 알코아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알루미늄 기업인데 아무래도 그 영향에 따라서 관련 기업들, 특히 철강 금속 쪽 기업들이 같은 영향을 받아서 주가에 등락폭을 거듭하지 않을까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일단 확실히 알고 있는 부분은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이 포스코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좀 어느 정도 그 예측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지금 이틀 연속 지금 빠져주고 있는 이 모양새인데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더 빠져준다면은 지금 주가에 대한 그 철퇴 가망성, 지금 골드크로스 딱 선에 올라탄 상태인데 추가적인 상승을 지금 못 해주고 있는 그 단계거든요. 그래서 뚫고 올라가는지에 대한 여부, 일단 수급상으로는 봤을 때는 그나마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다시 동반 매수를 해줍니다. 하지만 이 물량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금요일부터나 다음 주부터 한 14일부터 정도는 뱅가드 물량 정도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조심스러운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좀 판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현대제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제철 주가 흐름 자체 지금 세 번의 고점 자체를 지금 9만원 부분을 돌파한 이후에 여지없이 또 빠지고 있습니다. 여차 지금 벌써 세 번째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이 흐름을 또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1% 이상 지금 많이 빠져줍니다. 자, 그렇다면은 수급적으로도 문제가 없나. 자, 기관들이 조금 나오긴 했지만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만서도 주가가 오르지 못합니다. 그러면 오늘부터나 내일부터 이번 주부터는 어느 정도씩은 조금이나마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꼭 수급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길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고려아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고려아연 주가가 50만 원에서 10월 달에 50만 원에서 지금 다시 38만 원까지 깨졌습니다. 주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인데 지금 전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금값도 크게 이제 오르지 않는 모습, 좀 떨어지고 오히려 지금 위험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좀 많이 보여주면서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수급적으로도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는 모습. 자, 실적상으로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서도 알코아 영향 따라서 주가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 일단은 올 이제 여름에 보여줬던 그 저가 부분까지 일단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더 깨진다면은 37만 원까지 생각을 하시고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그다음 세아베스틸이 최근 이제 많이 화두가 됐었다가 다시 주가가
빠집니다. 거의 2주 가까이 빠져주고 있는데 이 회복 여부에 대한 부분은 바로 오늘 이번 주 초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실적 부분에서 크게 나쁘진 않지만서도 역시나 불안한 점은 철강주 전반에 걸친 하락 가능성이 또 염두가 되면서 동반 빠질 수 있다는 거, 불안 심리로 인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출렁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의 새알 베슬 같은 경우 행국은 조금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그래서 수급적으로 기관들이 다시 들어와 주느냐 아니면 동반 매도가 나가주느냐 부분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계 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기계가 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자,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가 바닥을 찍고서 다시 한번 꾸준하게 중국 모멘텀을 안고서 상승해주고 있는데 상해지수랑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여줍니다. 상해지수가 12월 들어서 거의 10% 이상 급등을 합니다. 2000포인트 깨진 이후에 2200포인트까지 급등을 했는데 그 영향 고스란히 받고서 10% 이상씩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자, 두산인프라코도 같은 맥락인데 일단은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는 상태, 그 실적에 대한 불안감 자체는 이미 10월 달부터 시작한 차트 흐름을 따라서 깨져버린 상태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저점을 찍고서 반등을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으로 보시되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역시나 어닝 시즌입니다. 그래서 실적을 확인하신 이후에 다시 한번 대응하실 필요가 있고, 기계주 같은 경우에는 1분기부터는 조금씩 좀 살아날 겁니다. 그렇지만은 4분기 실적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하시고 좀 대응하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 더 현대 엘리베이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역시나 M&A 호재로 주가가 끊임없이 상승을 해주면서 이건 뭐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오늘 2% 이상 빠집니다. 자,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고점을 찍었었죠. 13만 1,500원까지 올라줬다가 다시 한번 주가가 11만 8천원까지 깨진 상태인데 이 종목 만약에 11만원 깨져버린다면 그때는 주가 큰 폭으로 깨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서도 약간의 그 수급상으로 문제가 보이는 부분이 기간 쪽으로 해서 서서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투자에 좀 주의해야 할 그런 종목이 아닌가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건설 쪽으로 가볼게요. 건설 쪽도 그렇게 재미는 없는 모양새입니다. 자, 현대건설 같은 경우나 삼성물산 같은 경우가 꾸준하게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줘서 그 전고점 대비 뚫고 올라가 줬는데 오늘 좀 1% 이상씩 빠져주면서 약간 좀 힘이 없어 보입니다. 저 오늘 가장 많이 빠져주고 있는 종목이 지능기업 같은 경우에는 감자 결정 소식에 보이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대형주 종목으로서는 GS건설 종목이 1.7% 좀 빠져주고 있습니다. 자, 수급상으로 역시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많이 던져주고 있다는 거. 무엇 때문에? 역시나 실적 때문이죠. 그래서 실적에 관련해서는 영향이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미칠 것 같습니다. 좋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의 이 건설주들은 약간의 실적 철퇴를 또 역시나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하신다면 조금 약간 한 템포 쉰 이후에 좀 대응하시라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은행주, 증권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랐죠. 특히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추천도 됐던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주가 상승폭 크게 이끌어줬었는데 다시 한번 좀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3일 연속 빠져주고 있는데 주가 그렇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상승해주고 있고 수급적으로 꾸준하게 외국인과 기관들이 아직 보유 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좀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게 바로 증권주라는 거죠. 자, 실적 시즌으로 인해서 주가 빠집니다. 분명히 2000포인트 깨지고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은 증권주는 지금 오히려 좀 매도를 한 이후에 다시 한번 단기적인 조금은 조정한 이후 매수를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통신, 유통, 음식료 보겠습니다. 네, 오늘 통신주들이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SK텔레콤이 0.65%대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KT 같은 경우 0.82%대, 그리고 LG유플러스는 1.69%대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 통신주들 최근에 영업정지 얘기 나오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 반대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그것이 바로 어떤 효과냐면 이 통신주들 같은 경우는 그런 보조금을 통한 그 마케팅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오히려 그 마케팅 비용들이 안 나갈 것이라는 예측이 호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LG유플러스 같은 경우가 다른 통신사에 비해서 1.8%라는 굉장히 높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제 최근에 있는 그 스마트 TV 컨텐츠를 통해서 LG유플러스가 이제 삼성전자와 손을 잡는다, 그런 소식들이 이제 전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좀 가파른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신사들은 이미 기존에 있는 통신업을 가지고는 추가적으로 어떤 성장보다는 이런 미디어 컨텐츠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시
역시나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면밀히 살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그 기반으로 역시나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SK텔레콤이 역시나 그 가입자 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상당히 그 수익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신규 가입자 부분에 있어서는 LGU 플러스가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역시나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지만 여전히 그 배당 옛날에 과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부터는 가격대가 메리트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들이 부각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기는 조금 힘든 상황들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통업종으로 좀 이렇게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역시나 그 규제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당히 좀 이렇게 부진한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롯데쇼핑, 이마트,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 유통업체들이 상당히 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고, 오늘장에서도 계속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급락을 했었던 호텔신라라든지 신세계 그룹들은 상당히 좀 이렇게 유통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틈새 시장을 잘 노리면서 나가고 있다는 점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음식료 업종들은 상당히 좀 오늘 선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승했었던 종목들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락했던 종목들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는 환율 효과가 있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들은 향후 전망이 지금도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 그래서 긍정적이다는 점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테마주 흐름 김선윤 대표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테마주로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신종플루 관련주인 것 같습니다. 인플루엔자 A가 4년 만에 다시 좀 유행을 끈다는 소식이 주말에 뉴스로 좀 나와줬었는데, 오늘 녹십자 같은 경우가 1.8% 이상 올라주고 있고, 중앙배신 같은 경우도 2.7%, 파루 같은 경우도 7%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관련주들이 대부분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좀 흐름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다시 한번 또 굉장히 좀 강추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유행하지 않았나 좀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서도 일단은 좀 불안한 점 역시나 좀 테마주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크게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되 너무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시라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테마주 잠깐 볼까요? 자, 문재인 관련주들 역시나 오늘 좀 많이 움직입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주가 지금 바른손 같은 경우 2% 이상, 우리들 제약 같은 경우에는 6% 이상, 우리들 생명과학 8% 급등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조광페인트 역시 4% 이상 급등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좀 빠졌기 때문에 주가가 서서히 좀 바닥을 다시 잡고서 재가격을 좀 찾아가는, 원래 이 가치대로 좀 가격을 찾아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다는 단기 낙폭에 대한 그 가능성 때문에 상승하는 것이지 크게 그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나 일단 단기적으로 가격 메리트를 봤을 때는 일단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아직은 그래도 약간 불안하다는 거. 가격이 충분히 상승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와줘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히려 박근혜주나 안철수 관련 종목들은 오늘 크게 상승폭은 없는 모습인데요. 특히 안철수 관련주들 중에 써니전자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써니전자가 주가가 거의 지금 최근 들어서 2주 가까이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가격대 8,870원까지 했던 주가 자체가 거의 3,000원까지 갔다가 주가 다시 2,400원까지 내려앉은 모양인데, 이 종목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몇 계실 겁니다.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많이 관심들도 가지고 계셨을 되고, 이런 종목 지금 매수하셨을 분들이라면은 오늘은 지금 파실 수 없는 모양인데, 내일이라도 좀 정리를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안은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중이라도 좀 정리를 하시고서 들어가시되, 좀 이 종목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망성도 있겠지만서도 좀 극히 희박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주보다는 오히려 조금 어닝 시즌 관련한 종목들로 조금 갈아타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KIC 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 증시는 고용지표 회복과 예상치를 웃돈 서비스업 지수로 상승 마감했고, 하지만 현재 코스피는 2,000선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12월 제조 구매자 관리 지수가 50.6으로 석 달 연속 50을 상회한 데 이어서 비제조 PMI도 56.1로 전월 55.6을 상회하며 중국발 훈풍이 지난주에는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새 원엔 환율이 20% 급락하는 등 일본과 수출 경합을 벌이는 업종에 대한 불안감이 가속화되며 2050선이 다시 박스권 상단이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아직 하락 추세로 본격 전환된 것은 아니지만 급등할 모멘텀보다는 악재 돌출에 대해서
위기 관리를 할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하실 회사는 어디를 준비하셨는지요? 네, 언어 기반 모바일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디오텍입니다. 스마트폰과 터치스크린 단말기용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특히 필기인식, 전자사전, 옵티컬 캐릭터 리더라고 하는 문자 판독 소프트웨어의 강점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갤럭시 노트 등 필기인식 솔루션 매출이 증가했으며 향후 모바일뿐 아니라 태블릿 PC와 가전제품에도 소프트웨어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자 최대 주주인 인프라웨어 경영권 지배를 강화했다는 소식도 들려오던데요. 네, 작년 상태 위기에서 벗어난 디오텍의 경영권 강화에 나선 광민철 인프라웨어 대표는 작년 11월 직접 디오텍의 경영 부분 각자 대표에 오르며 횡령 사건으로 불거진 리스크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작년 9월 내부 직원의 43억 원 횡령 사고와 지지부진한 실적 등 어수선한 회사 내부 분위기를 일신하겠다는 의지인데요. 모바일 음성인식 솔루션 쪽에도 투자를 강화하며 올해 반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디오텍 구체적인 투자 전략 어떻게 짜고 계십니까? 네, 현 주가는 PER 57배, PBR 1.8배로 밸류에이션은 보통 구간입니다. 주가는 3,000원에서 5,000원 박스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최근 3,300원서 쌍바닥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일봉상 5일선이 상승 추세에 전환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3,000원대 중반에서 매수하셔서 4,000원 중반까지 매도하시는 전략은 괜찮아 보입니다. 매수가 3,500원에서 3,750원, 목표가 4,500원, 손절가 3,3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디오텍을 목표가 4,500원, 손절가 3,300원으로 잡고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KIC 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우진 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 텐스텍의 김선윤 대표와 함께 출발 징수와드 일부 순서 함께 이끌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잠시 뒤 11시부터는 종목 킥 서비스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을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전화와 문자로 가능하시니까요. 편하신 곳을 잘 고르셔서 저에게 상담 신청해 주시면 최고의 전문가분들이 여러분께 가장 적절한 답변을 드릴 겁니다. 자, 지금 시장이 완전 보합세에서 출발했던 우리 증시 시간 10포인트, 11포인트 정도 하락세로 좀 돌아선 모습입니다. 거래소 기준으로 0.5% 정도 하락해 있고요. 하지만 코스닥이 강보합세로 잘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1월 효과가 오늘로 마무리된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갖기에는 아직까지 시황 자체가 좀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잘 대처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2부에서 오전장 과연 어떤 대응이 가장 적절할지 계속해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